교재는 182페이지. 세 번째, 다음 기말 12월 31일 결산 정리 사항을 회계 처리하고 마감하시오. 결산 정리 붕괴 문제가 되겠습니다. 총 5문항이 출제되는데 이 중 2개가 일반 전표 입력에 직접 입력하는 수동 결산, 그리고 3문제가 결산 자료 입력을 통해서 전표 추가하는 자동 결산,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 수동 결산 다 하고 그 다음에 자동 결산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직매장 임차료 12월분 미지급분 100만원을 계상하다. 12월분을 지급했어야 되는데 아직 지급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분계하죠?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일반전표 회계 탭에 일반전표 입력 12월 31일로 열어주시고요. 차변에 임차료 800번대 임차료 오시고요. 금액은 100만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렇게 정리분계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모든 비유동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계상하다. 자동결산 체크해 놓으시고요. 매출채권의 잔액에 대해서 1% 대손충당금 보충법에 설정하다. 네, 체크해 놓으세요. 자동결산할 거예요. 기말상품 재고액 입력하고 결산 처리하다. 단, 재고평가는 선입선출법으로 한다. 네, 자동결산할까요? 그래서 3개는 아직 안 하고. 5번째, 단기 시세 차익 목적.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다음전자의 주식입니다. 그러면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다 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 주당 10,000원으로 평가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부가액은 얼마일까요? 합계잔액시산표요? 네. 전체 메뉴 오셔서 합계잔액시산표 클릭. 12월 31일로 조회를 하세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랬더니 4월 10날 다음전자에 12,000원을 주고 사드렸어요. 그런데 10,000원이 됐습니다. 오, 손해봤어요. 얼마만큼? 그렇죠. 주당 2,000원만큼 평가 손실이 났죠. 그래서 평가 손실 잡도록 하겠습니다. 4,000주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차변에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손실입니다. 자, 평가 손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자, 4,000주였어요. 곱하기 12,000원짜리가 만원으로 평가됐죠? 얼마만큼 손해봤어요? 2,000원만큼 손해봤습니다. 그래서 800만원만큼 평가 손실이 되고요. 그가만큼, 그렇죠.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도 장부가격을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7번 선택해 주셔서 8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부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주당 얼마만큼 손해봤는지 그거에 대한 평가 손실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손실 937번 쓰시고요. 대변에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인 107번으로 800만원씩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 전표 입력 2개 다 했죠? 이번에는 자동 결산하러 가겠습니다. 전체 메뉴 클릭. 결산 자료 입력 1월부터 12월까지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상품 매출원가이기 때문에 그냥 확인합니다. 되셨나요? 첫 번째 자동 결산할 거 모든 비유동 자산입니다. 그러면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고정자산 등록의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클릭. 유형자산 총괄로 오셔서 조회 버튼.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이 있는데 단기상각비 이 부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을 너무 많이 내리지 마시고 살짝. 감가상각비의 건물란입니다. 컨트롤 V. 이번에 차량 운반구 갈게요. 차량 운반구 700만원이네요.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 차량 운반구 란에 컨트롤 V. 자기 란에다 입력하셔야 됩니다. 비품 915만 5,300원.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 컨트롤 V 갑니다. 이번에는 무형자산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무형자산 총괄에다 놓으시고 조회 버튼 눌러주십시오. 영업권이 있습니다. 자, 단기상각비 200만원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에 오셔서 영업권입니다. 컨트롤 V. 이렇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해서 모두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1% 대손충당금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계잔액사항표 조회 버튼 눌러주시고요. 외상매출금 란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자, 1%입니다. 곱하기 0.01이죠.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빼야 되죠. 그게 보충법입니다. 빼기 160만 5천원이 있네요. 여기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274만 6,850원 설정할 겁니다. 계산기 그대로 두시고요. 결산자료 입력에 오셔서 조금 전에 우리 무형고정자산 삼각했었죠. 그 위에 있는 대손삼각 외상매출금 란입니다. 여기입니다. 274만 6,850원 오타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입력하십시오. 입력해 주셨나요? 계산기 닫겠습니다. 이번에는 받으러옴 하러 가야죠. 자, 합계잔액사항표 받으러옴 1억 3,780만원입니다.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네요. 그럼 저는 복사하다가 공 2개 지우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컨트롤 V 해갖고 2개 3개 지우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137만 8천원 입력했습니다. 마지막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 처리하다. 재고평가는 선인선치법으로 한다 그랬죠. 물류관리 오셔서 재고자산 수불부 클릭 마구 엔터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을 몽땅 다 보여줬습니다. 기능모음의 평가방법 선인선치법 확인하시고 마감 나머지 부분 건들지 마세요. 여기 일괄마감 체크 여기만 체크하세요. 확인 그래서 모두 마감이 됐고요. 무라는 것은 거래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만 부로만 안 돼 있으면 돼요. 부는 마감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 또는 무로 돼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전체 메뉴 클릭하신 후 이번에는 재고자산 명세서 12월 엔터 하시면 상품의 기말상품 재고액이 뜹니다. 2,190만원이네요. 자, 복사해갖고 갖다 붙여 놓겠습니다.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 상단으로 올리셔서 10번 란입니다. 컨트롤 V. 수동결산과 자동결산 몽땅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전표 추가 잊지 마세요. 전표 추가 예. 확인 일반 전표 입력 오셔서 조회 버튼을 눌러서 상품 매출원가 들어왔는지 감가상각비 왔는지 대손상각비 왔는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무형 고정자산도 있었어요. 그래서 무형 고정자산 상각비가 들어왔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됐으면 결산은 회계 처리가 끝났어요. 그런데 마감 처리해야 되죠. 전체 메뉴 클릭 손익계산서 가겠습니다. 회계 모듈에 손익계산서 12월 하단에 단기순이익 2억 4,246만 3,850원 확인해 보시고 전체 메뉴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눌러서 뭐 해야 돼요? 손익 대체분계, 잉여금 대체분계 일으켜야죠. 전표 추가. 일반 전표 오셔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손익 대체분계 일어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메뉴 이번에는 재무상태표
12월로 조회하시면 에러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마감 안 하면 에러 메시지가 툭 하고 튕겨져 나와서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감을 완벽하게 끝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번호 순서대로 단답형 답안에 등록하시오. 자, 등록하실 때는 숫자만 기록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컴마, 원, 돈 표시 이런 거 안 됩니다. 달러 표시 이런 거 안 돼요. 총 7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7월 31일 현재입니다. 상품인 지갑의 재고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물류관리 오셔서요. 재고자산 수불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두 닫고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닫은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재고자산 수불부를 열어서 자, 1월부터 7월까지 마감을 해야 되겠죠? 마감을 했더니 지갑만 마감할 거예요. 자, 마감. 이번에는 일괄 마감하시면 안 돼요. 자, 마감. 건별 마감하셔야 돼요. 자, 확인. 그랬더니 오류가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래요. 이미 12월로 마감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감을 풀고 난 다음에 마감을 해보셔야 재고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월부터 12월 지갑만 마감을 풀게요. 자, 일괄 마감 취소 아닙니다. 이거 마감 취소. 지금 커져 지갑에 있습니다. 마감 취소. 그러면 얘만 부로 표시가 될 거예요. 되셨어요? 그리고 7월로 갑니다. 지갑만 커져 갖다 놓으시고 마감. 자, 건별 마감이기 때문에 마감 누릅니다. 확인. 그랬더니 금액이 얼마예요? 250만 원이죠? 답은 250만 원이 답이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7월달로 마감을 해놓으면 돼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또 다시 마감 취소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취소하세요. 취소하고 나서 12월로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요 지갑 부로 되어 있는 거 요거를 일괄 마감 시켜 주십시오. 그냥 건별 마감 해도 돼요. 왜? 다른 거는 다 마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갑만 마감. 이렇게 되돌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수불부를 열어서 계산하셔야 되는데 지갑 같은 경우는 250 네, 250이고 단기 출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25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마감을 이용해서 하시면 좀 더 명확하게 답을 찾으실 수 있어요. 두 번째, 9월 30일 현재 당좌예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계정별 원장 보셔도 되고요. 합계잔액시산표 보셔도 됩니다. 저 합계잔액시산표로 볼게요. 회계 모듈에 합계잔액시산표 9월 30으로 여시고요. 당좌예금 커져 갖다 놓고 3,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몇 월 며칠 현재 이러면 합계잔액시산표가 어떻게 보면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현금의 입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입금 총액입니다. 현금 출납장 또는 1월계표 한번 볼게요. 전체 메뉴 현금 출납장 한번 볼까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금 총액을 물어봤어요. 자, 2130에서 잔액을 1500만원 빼셔야 됩니다. 그죠? 전년도에 넘어온 2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빼야 돼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전체 메뉴 클릭하신 후 1월계표 눌러서 월계표 쪽에 오셔서 1월부터 3월까지 열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1월계표의 현금은 차변과 대변이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변 금액의 입금액, 차변 금액이 지급액입니다. 그래서 630만 원 이렇게 확인하시는 게
더 편하시겠죠? 어떻게 보면 일월계표를 볼 줄만 알으면 여기서 조회하시는 게 가장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30 현금은 반대다 라는 거. 대변이 입금, 차변이 지급. 네 번째, 1월부터 6월까지 결제된 지급어음 합계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급어음 결제된 그랬으니까 차변 보시면 되죠. 그러면 월계표 열렸으니까 여기서 볼게요. 1월부터 6월까지 봐주십시오. 그리고 유동자산으로 오시면 지급어음 230만원이네요. 결제된 거는 230만원. 아직 결제되지 않은 거는 잔액은 230 발행했다가 230 갚았네요. 그럼 없나 봐요. 네. 그래서 230 결제된 거. 대변이 발생, 차변이 지급, 결제 이렇게 된 거죠. 5번 2월 말 상품 재고액이 500만원이라면 2월 말 현재 상품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네요. 자, 합계잔액상표 열으셔서 이건 계산해야 되겠다. 그죠? 2월 말 그랬으니까 2월 28일까지 있네요. 상품 매출 쪽으로 오셔서 수익이죠.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계산기 1억 4,500 됐죠. 그럼 상품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구하죠?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매출원가니까 상품으로 사갖고 온 매입액을 빼줘야 되죠. 자, 빼기 2,400만원. 그런데 재고액이 500만원이에요. 그러면 500만원은 더해 주셔야 됩니다. 상품 매출이익은 1억 2,600만원이 되겠네요. 즉 상품 총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계산해야 돼요. 매출원가는 기초 더하기 매입 그리고 기말상품 재고액 빼시는 거잖아요. 즉 2,400만원에서 500만원을 뺍니다. 그러면 1,900만원이 매출 원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900만원만큼 빼셔도 되고 저처럼 저렇게 매입액 2,400만원 상품을 다 빼고 거기다 500만원 더해 주셔도 됩니다. 자, 1억 2,600만원이 되겠네요. 요게 매출 총이익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에 의한 포괄손익계산서 표시되는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KIFRS 재무제표에 포괄손익계산서 클릭 12월로 조회해 주시고요. 영업이익을 물어봤죠. 그래서 조금 더 내리시면 여기 영업이익 2억 7,500, 63,850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에 의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부채 총계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죠. 전체 메뉴에 KIFRS 재무상태표 클릭 12월로 조회를 주시고요. 부채 총계를 물어봤네요. 그럼 밑으로 내리셔야 돼요. 쭉 여기 있습니다. 부채 총계는 자산 위에 있죠. 6억 4,416만 8천원이 답이네요. 이렇게 해서 제4회 모의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